예.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네.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나라 만드는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나는 건설 노동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죄송한데 저희가 그 말씀에 독립운동하고 뭐 이래 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인데 학교 다닐 때 부모님 말 안 듣고요. 선생님 말 듣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건설로 이제 공부 간부님들하고 대구시 선대위가 대선을 앞두고 건설 산업 살리기, 건설 노동자 살리기 정책 경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앞서서 오늘 간담회 사연 취지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시 선대위 정책팀장이자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맡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일날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간부님들 또 선대위는 너무 잘 아시는 고 양해동 열사 미망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날이 이제 양해동 열사 2주기가 지난 지 며칠 안 되는 즈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사연을 편지도 직접 전해주시고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양해동 열사 미망이의 아픔을 안아주면서 위로를 했던 장면도 있었고요. 또 그날 저녁에 저희 민주델리라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양해동 열사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이 당연하게 보장돼야 될 헌법적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다라는 이야기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2년이 지나고 다시 우리 양해동 열사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국민들한테 회자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로도 대결 본부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경청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당 오늘 진심으로 환영해드리고 지금부터 그래도 박수 한번 치고 경청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방문을 haring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 우리 태큰 동지는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장을 연임한 시절부터 제가 좀 쭉 이렇게 같이 좀 연락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예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사 정권 홍성할 때도 좀 배를 많이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건설 노동자의 또 입장을 대변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폭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국민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찰이 하수인이 돼서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 대구 경북지역본부도 그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해동 열사 23년 5월 1일 날 부신한 이후에 6월 25일 저도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이렇게 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옥살이를 한 5개월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의무에 복귀하는 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 양해동 열사가 예언했던 못된 공무선을 꼭 내리고 국민이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 만들라고 염원했던 그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이번 22대 대선을 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맞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건설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건설산업 살리기, 건설노동자 살리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요 내용을 좀 주제로 토론 좀 했으면 좋겠고, 노동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전체 우리 조합원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인사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리와는 김재훈입니다. 대구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다가 작년에 은퇴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오시고 보니까 제가 2007년에 건설업의 비정규직 고용 확대 문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좀 상세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제 학회에서 논문을 하나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안 좋으면 또 이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서베이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건설업이 경기 변동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 형태가 이제 비정규직이 많고 일용직이 55%, 그때 말씀 일용직이 55% 넘더라고요. 변동성이 심하고 일용직이 많으니까 숙련이 축적이 안 되고, 숙련이 축적이 안 되니까 경기가 또 확 좋아지면은 또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숙련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변동성을 조금 완화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 또 생활에 이 변동성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렇게 복지도 좀 잘 돼 있는 그런 데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십장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식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업 차원에서 기업하고 노사 간에 이렇게 공식 이 관계보다는 비공식 관계가 더 많고 이런 특성도 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는 국가에서 이런 노동자 복지 이런 것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제 어떤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그런 거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우리도 좀 기대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타인의 신분증과 전세카드로 저희가 공공 발주하는 그런 곳에서 타인의 신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카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좀 면밀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현장을 자기 마음대로 안전하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야만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지난 시간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강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받는 이런 상황이 좀 되긴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이런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절대 근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언론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쨌든 언론이 받아서 건품몰이 했고, 그 건품몰이에서 한 4,200, 한 80명 가량이 전체 조사를 받았고, 148명이 어쨌든 기소돼서 거기서 48명이 건설노조에서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노동자들이 이제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건설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고용 요구는 상시 고용이 안정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너무 많은 직종이 되다 보니까 사측과 단위를 맺고 있는 공정은 많게는 한 1년, 짧게는 한 4, 5개월 정도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게 고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용이 끝나고 나면 다음 현장에 오면 또 거기 가서 고용을 요구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만이 대화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남 자체가 없네. 일단은 자기 직종에서 이 프라이드를 일단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건설 현장에 보면 화장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다 하는데 그냥 그 현장에 일할 때는 보면 그냥 뒤돌아서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종종 많잖아요. 야, 이게 이래 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프라이드 살리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전형적인 노동자 아닙니까? 근데 전형적인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거 지금 노동자성 이거 확보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주인으로 정말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 일을 해야지 이게 되지. 지금 저는 젊은 사람들이 대구에 일자리 없다 하는 건 안 믿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뭐 전시대 다 외국인들 다 들어가지고 있는 파인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고 무슨 일자리 없다 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현설 현장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일자리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대부분 떠나고 극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건설 노동자들이 정말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고용이라든지 노동법에 해가지고 법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규제를 하는 게 좀 그걸 주체로 좀 만들면 어떨까? 그 건설사는 기본부서 공공기관 현장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법도 건설산업에서 단속하고 학기인데 그거도 근데 민간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민간인데 원래는 건설산업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그렇죠. 발주 건설 일반 민간에 그것도 그렇죠. 건설산업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바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안 해요. 근데 시청에 연금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청 면담을 한번 하려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주무가 안 왔는지 몇 달 안 되는 분이 와요. 다. 저희들이 가르치고 와요. 그 심장을 알지. 근데 그게 가르치고 보면 시행이 되면 저희들 시행이 안 돼요. 6개월씩 가르쳐다가 말도 바쁩니다. 발령도 바뀌어버립니다. 딴 넘어버려. 그런 부분들이 또 가르쳐야 돼. 에러점이 많고 혹시 말씀 예. 마이크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험지라는 대구에서 지금 보면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 1위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험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저도 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가면은 뒤통수에 욕이 날라오는 어떤 이런 곳이 대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좀 청년 세대인데 제가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생활도 하고 있고 그만큼 건설 노동자가 많이 어렵고 또 편의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원래는 야간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8,000원, 8,500원 8,500원 주면서 많이 준다고 의시됩니다. 이런 곳이 대구고 그래서 이 대구의 청년들은 이미 다 포기 상태입니다. 대구를 탈출하자 빨리. 나는 빨리 탈출했다. 그래서 이 대구의 미래가 없고 소비의 도시 대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땅바닥에서 먼지바닥에서 도시락 배달시켜서 그거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흙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먹고 다만 단속이 국토교통 단속 나온다. 그때만 외국인이 한 명도 없고 정당히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현장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 했을 때
다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없고 단속 기간인데 너무 바빠서 단속하려면 몇 개월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수를 늘려서 고용도 늘리고 세수도 늘리고 단속도 해서 건설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오는 이러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건축 방식, 뭐 예를 들면 모듈러 건축이라고 해서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얹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둥도 작업자가 직접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공장에서 기둥을 만들어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메모를 하시면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건설 노동자 이 단체와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거기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저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 제안이나 솔루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만 얘기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건설 이제 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시중 노동 단가가 엄연히 다 있습니다. 그 시중 노동 단가 이하로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얘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시중 노동 단가 이하로 못하도록 다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구시나 강공서 만날 때마다 보여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건설사는 규모법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 제가 좋은 내용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갈 때 드리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좀 저도 한번 드리면 네, 마무리 되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다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분야 관심 많이 가져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바뀐 게 없다는 어떤 실망감을 많이 안고 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다 얘기했듯이 있는 법 지켜달라, 이런 것들, 적정능력 보장해주고, 불법들 없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제대로 된 현장에서 일을 하면, 불만 없고 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생길 텐데, 나 또한 불법으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숨기게 되고 숨어지게 되고 또 비공식 네트워크로 자꾸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제도를 좀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있는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좀 이제 해주시면 더 하나의 모습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허성만 부장님. 예, 저는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저 안 그래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 게 대부분님께서 뭐 노동조합에서 현장 가고 일좀 돌락하는 게 그게 뭔 공갈을 못 그걸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거든요. 그걸 한번 이번에 행사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야기하면 내일까지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주찬 지부장님도 부산도 급하게 가셔야 돼가지고, 요거는 같이 좀 마음을 모아면 좋겠는 게, 오늘 요 이제 경청 간다면은 스타트로 하고, 아까 우리 김영민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으로 저는 우리가 민주당을 좀 활용, 이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요. 그러다고 뭐 우리 민주당 당원될 필요도 없고 민주당 빠질 필요도 없고, 다만 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해보니까 정당들을 통해서 활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우리 노동상권 확장에 도움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노동조합이 진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딱 돌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노조법 3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다 통과시켜놨는데 대통령이 거부해서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게 이번에 신검증도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황노인쪽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고민은 딱 되면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 3조 이거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무슨 지랄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있어야지 기대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 지금 1년에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안 하면 우리 잘하는 걸로 해야죠. 네. 그리고 저희들도 꼭 할 테니까 같이 좀 대신에 김영민 해석만 써서는 보내주세요. 네. 김영민 부장은 지금 이재명 특보다 정책 특보로. 정책 특보로서 알고 계시지야? 네. 그게 SMS 되는데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좀 더 많이 뭐 당이나 노동 현장에서 좀 활성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선배들이 해줘야 될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훈 정팀의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 간단히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